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20세기 최고의 자기계발 전문가 데일 카네기의 명언 70선을 준비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1888년 미국 미주리주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의 가난과 열등감을 극복하고 인간관계의 대가가 된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교훈입니다. 1936년 출간된 그의 저서 인간관계로는 전 세계 5천만 부 이상 판매되며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검증된 지혜를 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법,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법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데일 카네기의 70가지 명언을 통해 인간관계와 삶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우리는 모두 자기 눈으로만 세상을 봅니다. 자기 경험으로만 판단합니다. 자기 감정으로만 반응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70억 개의 다른 관점이 존재합니다. 각자의 삶, 각자의 아픔, 각자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당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과 다른 곳에 서 있을 뿐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그 순간 갈등은 이해로 바뀌고 적은 동료가 됩니다. 비판은 쓸데없다. 비판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애쓰게 만든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비판을 받으면 즉시 방어벽을 세웁니다. 귀를 닫고 마음의 문을 잠깁니다. 당신이 아무리 옳은 지적을 해도 상대는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명을 만들고 반격할 기회를 엿봅니다. 비판은 상처만 남길 뿐 변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상대를 바꾸고 싶다면 비판 대신 이해를 보여주십시오. 왜 그렇게 했니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가장 달콤하고 중요한 소리라고 느낀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존재의 증명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반응합니다. 인정받는다고 느낍니다.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틀리게 부르면 상대는 상처를 받습니다.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상대의 이름을 기억하고 정확히 불러주십시오. 그것은 아무 비용도 들지 않지만 상대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라. 그것이 친구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심 있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으면 사람들은 지루해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 그들은 당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진심 어린 관심이 핵심입니다. 형식적인 질문이나 의례적인 맞장구는 금방 들통납니다. 진짜로 궁금해하십시오.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꿈꾸는지, 무엇에 가슴 뛰는지 알고 싶어 하십시오. 그 진심이 관계를 만듭니다. 미소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지만 많은 것을 창조한다. 미소는 언어를 초월한 소통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미소는 통합니다. 미소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소중합니다 라고 전합니다.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단 1초의 미소가 상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울했던 마음을 밝게 만들고 긴장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미소는 전염됩니다. 당신이 미소 지으면 상대도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는 다시 당신에게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을 다루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을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유명인도, 평범한 사람도 모두 똑같습니다. 상대를 중요하게 대우하십시오. 그의 의견을 존중하십시오. 그의 기여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는 당신을 위해 기꺼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명령 때문이 아니라 존중받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상대방이 열렬히 무언가를 원하도록 만들어라.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얻는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동기입니다. 억지로 시키면 최소한만 하지만 스스로 원하면 최대한 합니다. 어떻게 상대가 원하게 만듭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이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원한다가 아니라 이것이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말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의 필요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반응합니다. 그들의 욕구와 당신의 목표를 연결하십시오. 그때 진정한 협력이 시작됩니다.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칭찬과 솔직한 감사를 표현하라. 사람은 비판보다 칭찬을 더 절실히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칭찬은 드뭅니다. 아첨이 아닌 진심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거짓 칭찬을 금방 알아챕니다. 상대의 진짜 장점을 발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그의 강점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해 주십시오. 잘했어가 아니라 당신의 이런 점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진심 어린 칭찬은 상대의 자존감을 높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합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논쟁에서 이겨봤자 무엇을 얻습니까? 상대를 굴복시켰을 뿐 그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상대는 표면적으로 인정해도 마음속으로는 반발합니다. 당신에 대한 원한만 쌓입니다. 논쟁은 양쪽 다 지는 게임입니다. 이기려 할수록 관계는 망가집니다. 의견이 다르다면 먼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당신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부드럽게 당신의 생각을 제안하십시오. 강요가 아니라 제안으로. 만약 당신이 틀렸다면 빠르고 단호하게 인정하라.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출수록 상황은 악화됩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당신이 먼저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는 공격할 이유를 잃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옹호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방어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빨리 인정하고 고치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싶다면 질문으로 시작하라. 직접적인 반박은 저항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생각을 유도합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질문은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논리를 재검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남이 강요한 결론보다 자신이 도달한 결론을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질문은 공격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함께 진리를 탐구하자는 초대입니다. 상대방이 네, 네 라고 대답하게 만들어라. 대화의 시작부터 동의를 이끌어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날씨 좋죠? 네. 요즘 경기가 어렵죠? 네. 우리 모두 더 나은 결과를 원하죠? 네. 이렇게 몇 번 네를 말하게 하면 사람의 마음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열립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아니오를 말하게 하면 그 부정성이 계속 이어집니다. 대화의 흐름을 동의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중요한 제안도 받아들여집니다. 상대방에게 많이 말하게 하라. 당신은 듣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는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듣기는 서투릅니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에도 다음에 할 말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들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좋은 청취자는 매우 소중합니다. 상대의 말을 끊지 마십시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 풀어놓고 나면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됩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소통 도구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고 느끼게 하라. 사람들은 남의 아이디어보다 자기 아이디어를 더 좋아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누가 말했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제시하지 마십시오. 힌트를 주고 질문하고 함께 탐구하십시오. 그러다가 상대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라고 말하게 만드십시오. 그때 당신은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라고 격려하십시오. 상대는 자신이 발견한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가치관, 두려움,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믿는 것이 상대에게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가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다른 세계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신발을 신어보십시오. 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의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느낄지 상상하십시오. 그 이해가 진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어라. 사람에게 체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때로는 진실보다도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망신주면 그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옳아도 평생 원수가 됩니다.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면 조용히, 은밀하게 하십시오. 상대에게 변명할 여지를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 지시가 불분명했나 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면 그는 기꺼이 변화할 것입니다. 칭찬은 작은 불씨가 큰 불을 만들듯 작은 격려가 위대함을 만든다. 사람은 기대에 부응하려 합니다. 비난받으면 더 나빠지고 칭찬받으면 더 좋아집니다. 상대의 작은 장점이라도 찾아서 칭찬하십시오. 그 칭찬은 씨앗이 되어 더 큰 장점으로 자랍니다. 당신은 정직하군요. 당신은 책임감이 있군요. 당신은 재능이 있군요.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그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합니다.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려 합니다. 격려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마법입니다. 비난하기 전에 먼저 칭찬하라. 지적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난만 하면 상대는 방어적이 됩니다. 먼저 긍정적인 것을 언급하십시오. 당신은 이 부분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합니다. 칭찬이 먼저 오면 상대는 마음의 문을 엽니다. 당신이 적이 아니라 조력자라고 느낍니다. 그 다음에 오는 지적도 공격이 아니라 도움으로 받아들입니다. 쓴 약도 꿀에 싸면 먹기 쉬운 법입니다. 명령하지 말고 질문하라. 이렇게 해라는 반발을 부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는 협력을 이끕니다. 명령은 상대를 부하로 만들지만 질문은 동료로 만듭니다. 보고서 다시 써. 대신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만들 방법이 있을까요? 지각하지 마. 대신 정시에 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질문은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좋은 평판을 유지하도록 행동할 기회를 주어라.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소중히 여깁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이 자아상을 건드리십시오. 당신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니까 이번에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평판에 걸맞게 행동하려 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불리면 좋은 사람이 되려 노력합니다. 긍정적인 기대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됩니다. 진정한 리더는 명령하지 않고 영감을 준다. 지위가 사람을 따르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얻을 수는 없습니다. 진짜 리더는 사람들이 기꺼이 따르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강요 때문이 아니라 감동 때문에 따릅니다. 비전을 제시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이루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모범을 보이십시오.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행동하십시오. 영감을 주는 리더 앞에서는 불가능도 가능해집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그들이 이미 가진 좋은 특성을 칭찬하라. 변화는 결핍을 지적해서 오지 않습니다. 강점을 인정받을 때 옵니다. 당신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고 말하면 사람은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이런 훌륭한 자질이 있다고 말하면 용기를 얻습니다. 당신은 성실합니다. 그 성실함으로 이 새로운 기술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장점 위에 세워진 변화는 지속됩니다. 실수에 주의를 끌되 간접적으로 하라. 직접적인 지적은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간접적인 암시는 자각을 불러옵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대신 제 경험으로는 이런 방법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상대가 스스로 깨닫게 하십시오. 그렇게 배운 교훈은 평생 잊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쉽게 고칠 수 있는 잘못처럼 보이게 하라. 이건 너무 어려워서 당신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면 정말 못합니다. 이건 쉬워요. 금방 배울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도전합니다. 장애물을 크게 만들지 마십시오. 작고 관리 가능한 것으로 만드십시오. 당신 같은 분이면 이 정도는 쉽게 개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신감을 심어주십시오. 그 자신감이 실제 능력이 됩니다. 사람들이 기꺼이 당신이 제안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도록 만들어라. 억지로 시키면 최소한만 합니다. 하지만 원해서 하면 최대한 합니다. 어떻게 원하게 만듭니까? 첫째, 그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둘째, 그것이 그들의 가치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십시오. 셋째, 그들이 선택할 수 있다고 느끼게 하십시오. 자발성이 최고의 동기입니다. 타인의 생각과 욕구에 진정한 관심을 가져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습니다. 자기 욕구만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영향력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이해합니다.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면 그들도 당신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이것이 상호주의의 법칙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주는 자가 결국 더 많이 받습니다. 좋은 첫인상을 만드는 것은 평생 가는 투자다. 첫 만남의 몇 초가 관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첫인상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따뜻한 미소, 확고한 악수, 진심 어린 눈빛. 이것들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상대의 이름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진정한 관심을 표현하십시오. 첫 만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좋게 느끼도록 도와주어라. 우리 모두는 자신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주십시오. 당신에게는 이런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라고 상기시켜 주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을 좋게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평생 감사히 여깁니다. 격려는 공짜지만 그 가치는 무한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한 후에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라. 나도 예전에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라고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는 방어벽을 내립니다. 당신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도우려 한다고 느낍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에서 배웠습니다.
겸손한 조언은 교만한 명령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권위가 아니라 협력으로 이끌어라. 내가 상사니까 따라라는 최악의 리더십입니다. 사람들은 지위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존경합니다. 함께 이것을 해결합시다 라고 말하십시오. 명령이 아니라 초대로 이끄십시오. 협력적인 리더 밑에서 사람들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강압적인 리더 밑에서는 최소한만 합니다. 걱정은 흥미와 열정을 모두 죽인다. 걱정은 유용한 것이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에너지만 소진시킵니다. 걱정하는 대신 행동하십시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십시오. 이 걱정이 내 인생에 무엇을 더해주는가? 라고 자문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아무것도 더해주지 않습니다.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을 잘 살아라.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어제의 실수를 후회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마십시오. 내일의 불안을 걱정하느라 지금을 잃지 마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사랑하십시오. 오늘 감사하십시오. 잘 산 오늘이 모여 잘 산 인생이 됩니다. 행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온다. 불행의 근원은 내면의 분열입니다. 마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입은 다르게 말하고 손은 또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런 불일치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진정성을 잃게 만듭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십시오. 믿는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십시오. 그 일관성이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인생의 절반은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고 나머지 절반은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사람을 다루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관계를 맺지 못하면 고립됩니다. 성공은 혼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만큼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전문성만큼 인간성을 기르십시오. 인간관계 능력이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먼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라. 행복은 추구할수록 멀어집니다. 하지만 남을 행복하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이것은 이타주의가 아니라 자기 이익입니다. 남에게 주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웃게 만들어 보십시오.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십시오. 누군가를 격려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도 행복해집니다.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보고 낙관주의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본다.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실패를 끝으로 볼 것인가? 배움의 기회로 볼 것인가? 문제를 장애물로 볼 것인가? 성장의 계기로 볼 것인가? 당신의 태도가 현실을 만듭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좋은 면을 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이 인생을 바꿉니다. 성공의 비결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에서 실패로 나아가는 것이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후에도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 배웁니다. 그 배움이 쌓여 결국 성공에 도달합니다. 넘어지십시오. 하지만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것이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생각을 바꿔라. 외부 환경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먼저 내부를 바꾸십시오.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나는 안 돼를 나는 할 수 있어로 바꾸십시오. 생각의 변화가 인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며 가장 위대한 미덕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가진 것에 집중하면 없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매일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을 얻는 방법은 진심이다. 기술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과 함께하면 불가능도 가능해집니다.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거짓과 계산은 언젠가 들통납니다. 하지만 진심은 영원히 통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당신이 옳다. 믿음은 현실이 됩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방법을 찾습니다. 할 수 없다고 믿으면 변명을 찾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당신의 한계를 결정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평화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내면에서 나온다. 모든 것이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외부 환경은 절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선택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고 풍요 속에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상황을 대하는 마음을 바꾸십시오. 수용하고 놓아주고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행동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행동 없이는 행복이 없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않으면 꿈은 꿈으로 끝납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행동하는 순간 가능성이 열립니다. 움직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실패를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 성공하면 질투하고 실패하면 비웃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다릅니다. 당신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처럼 느끼고 당신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낍니다. 이런 친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당신도 그런 친구가 되십시오.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현재를 낭비하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길을 잃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짜 삶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실제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알려 하지 않고 중요한 것만 안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알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고 불필요합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십시오. 본질과 부수적인 것을 분별하십시오. 깊이가 넓이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조금씩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을 깊이 아는 것이 낫습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커지고 해결책에 집중하면 해결책이 보인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확대됩니다. 문제만 생각하면 문제만 보입니다. 대신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십시오. 에너지를 문제가 아니라 해결에 투자하십시오. 불평하는 시간에 행동하십시오. 인생은 10%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90%는 그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다.
우리는 외부 사건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이 어떤 사람은 망가뜨리고 어떤 사람은 강하게 만듭니다. 차이는 그들의 반응입니다. 상황을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반응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의지다. 재능이 있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재능이 부족해도 끝까지 하면 성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지는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오늘 작은 것이라도 끝까지 해내십시오. 인생의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의미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이루고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당신의 약점을 극복하려 애쓰지 말고 당신의 강점을 개발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자신의 약점과 싸웁니다. 나는 이것이 부족해. 나는 저것을 못해. 하지만 약점을 보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평균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강점을 개발하면 탁월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의 독특한 재능을 발견하고 집중하십시오. 약점은 관리하되 강점에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입니다. 두려움의 99%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은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상상 속의 재앙일 뿐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만약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두려움을 직면하십시오.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지? 설령 일어나더라도 내가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대부분의 두려움은 행동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진정한 발전은 편안한 영역 밖에서 일어난다. 익숙한 것만 하면 성장이 없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 같은 결과만 나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십시오. 불편함을 느끼십시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처음 자전거를 탈 때를 기억하십시오. 넘어지고 다쳤지만 결국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장에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그 불편함을 받아들이십시오. 완벽을 추구하다가 좋은 것을 놓치지 마라. 완벽주의는 진전의 적입니다. 100%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면 영원히 시작하지 못합니다. 80%만 준비되어도 시작하십시오. 가다가 배우고 하다가 완성하십시오. 완벽한 작품을 만들려다 아무것도 내놓지 못한 예술가보다 미완성이지만 세상에 내놓은 예술가가 더 가치 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날씨를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부분의 에너지를 씁니다. 불평하고 걱정하고 화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태도, 당신의 반응, 당신의 행동,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바뀝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징검다리다. 에디슨은 1만 번 실패한 끝에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그에게 실패란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합니다. 실패를 배움으로 보는 사람은 결국 성공합니다. 넘어졌다면 일어나면서 무언가를 주워 오십시오. 교훈을, 지혜를, 경험을. 그렇게 모은 것들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긍정적인 생각 하나를 선택하라.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축복으로 볼 것인가?
짐으로 볼 것인가?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오늘도 배울 것이 있을 거야. 오늘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작하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아침의 마음가짐이 하루를 지배합니다.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더 잘난 사람은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고유합니다. 남의 10장과 당신의 1장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십시오.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가십시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성장도 멈춘다. 나이가 들었다고, 학교를 졸업했다고 배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배움은 평생 계속돼야 합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책 한 장, 대화 한 번, 경험 하나에서라도 배우십시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호기심을 유지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평생 학습자가 되십시오.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시간은 당신의 생명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생명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아니요라고 말하십시오. 의미 없는 모임을 거절하십시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가치 있는 일에만 투자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라. 충동적인 말과 행동은 후회를 낳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 없고 한 번 한 행동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잠시 멈추십시오. 심호흡하십시오. 이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이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지혜로운 사람은 천천히 반응합니다. 생각한 후에 말하고 생각한 후에 행동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누구나 두렵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할 때, 용감한 사람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다만 그들은 두려움이 자신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인정하십시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성공한 사람은 문제를 기회로 바꾼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문제를 장애물로 보면 좌절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성장의 기회로 보면 발전합니다. 이 문제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이 어려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문제는 선물이 됩니다. 작은 친절은 큰 사랑보다 더 강력하다. 거창한 사랑의 표현보다 일상의 작은 친절이 더 가슴을 움직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경청해주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변화를 먼저 실천하라. 세상이 바뀌기를 바랍니까? 먼저 당신이 바뀌십시오. 사람들이 친절하기를 바랍니까? 먼저 당신이 친절하십시오. 정직한 세상을 원합니까? 먼저 당신이 정직하십시오. 변화는 남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항상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에 인내는 잊힌 미덕입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나무를 심으면 몇 년을 기다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관계를 쌓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력을 키우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꾸준히 하십시오. 인내하는 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겸손은 위대함의 표시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압니다. 교만한 사람은 배우지 못합니다. 자신이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계속 성장합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자신만 고통받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입니다.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만족이다. 돈이 많아도 불만족하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이 적어도 만족하면 부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만족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을 부자로 만듭니다. 당신의 유산은 당신이 남긴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영향을 준 사람들이다. 재산도, 명예도, 업적도 시간이 지나면 잊힙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남긴 흔적은 영원합니다. 당신이 도운 사람, 당신이 격려한 사람, 당신이 사랑한 사람들, 그들이 당신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무엇을 이루었느냐보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영원히 남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제 데일 카네기의 70가지 명언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가르침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대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라. 이 지혜들은 100년 전에도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이며 앞으로도 진리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당신의 작은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퍼져나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이것입니다. 누구나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 감사합니다.